건축기사와 산업기사 필기를 대비하는 건축시공 2026년도 시험 대비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실 거는 각 과목당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문제는 20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8문항 이상으로 우리가 맞으셔야, 즉 4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8문항 미만으로 이렇게 맞으시게 되면 과락이 되어서 전체 불합격으로 된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고, 따라서 모든 과목에 8문항 이상은 맞추시고 평균 60점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시공 과목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필기만 합격한다라고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기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근데 시공 과목에 있어서는 필기는 똑같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실기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만 시공 과목은 우리가 실기시험에 있어서 건축기사는 80% 이상의 중요성, 산업기사는 95% 이상이 시공이나 시공 실무에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이 강의에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시공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이 필기시험에서부터 실기시험을 같이 대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충분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공 과목이 이렇게 책에 12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 과목에 있어서는 편차가 심한데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중요도에 따라서 학습 시간을 배분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3.7문제, 산업기사는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와서 산업기사는 조금 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총론 및 관리. 총론 관리는 주로 계약 입찰 제도와 공정관리 중 네트워크 공정표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 2.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기타 공사인데, 이렇게 도장 공사라든지 금속 공사, PC 커트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약 2.6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는 1.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적산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이 1.9문제 정도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지요. 그리고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토공사, 기초공사에 관련된 이런 사항. 그래서 5단원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총론과 공정관리,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시공은 이렇게 12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론과 관리 부분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설, 토공사, 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철골은 강구조 공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료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조적 공사 중 스톤, 돌 공사 이후에 이런 돌, 석재, 방수, 미장, 타일, 창호, 유리, 도장, 금속 이런 재료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네 번째로 적산이라든지 견적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의 특징은 이렇게 공정에 관련된, 공정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적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많게는 세 문항까지, 한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꼭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즉 총론 관리,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토공사, 기초, 기타 공사에 관련된 거, 적산에 관련된 이런 5가지 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각각 내용 중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시공의 출제 유형이에요. 일단 시공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시공 과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실제 시험을 보면 득점이 별로 고득점을 잘 맞을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구조가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이 시공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시공 과목은 2차 실기에서 아주 필수적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옳은 거냐 아니면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냐, 이게 진위 유형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 용어를 그대로 설명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 산정식, 공식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적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산을 하실 때 산정 요령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좀 해 두시죠. 기준, 규정, 시방서 규정이라든지 KS 규정을 그대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토공사나 기타 공사에서 각종 공법, 순서,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기계기구 장비의 명칭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다양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이렇게 5과목 중에서 시공 과목의 그 문제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며 또 실기시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그런 학습 방향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학습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출제 유형 잘 파악을 좀 해두시죠. 5단계 학습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중요도를 먼저 파악을 하라. 아까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5개의 단원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 두신 다음에 학습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총론 관리, 또 구체공사까지, 구체공사는 철골 조적 목공사까지를 포함하는 게 구체공사인데, 전체 약 70%, 65% 내지 70% 정도, 즉 목공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70% 정도가 구체공사 앞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뒤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방수, 미장, 도장, 적산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 두시죠. 각 장별 출제 경향 분석이 매 교과서, 매 장고, 단원, 챕터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학습을 반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공책에 보시면 색깔을 달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숙지를 하고 관련도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4단계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았던 블랙박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관련도 출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오답으로 항상 틀리는 그런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취약한 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학습을 꼭 해두셔야 된다. 5단계 학습 전략을 충분히 지켜서 학습을 해두시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근 출제가 되었었던
최근 출제가 되었었던 3개년 최근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5과목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3개년 최근 출제 문제에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CBT 시험이 이루어지면서 3개년 문제에서 최근 출제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공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 설명을 드렸습니다.